특정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알러지 비염을 의심을 하고 감기에 비염이 포함되어 있고,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증상 자체가 진단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감기와 독감, 비염 이런 건 다 차이는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러지 비염입니다. 알러지 비염만 따로 이렇게 빼서 명칭을 하느냐 하면, 알러지 비염이 절반 이상의 상당수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부르고, 또 다른 알러지 비염이 아닌 비염과는 달리 알러지 비염은 명확히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러지 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제 내원했을 때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알러지 비염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염을 의심할 수 있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콧물이 난다거나, 그리고 코가 막힌다거나,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미르 증상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재채기가 난다거나, 요 재채기는 기침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코가 자극되면서 애취 하고 내뱉는 그런 증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째는 이제 코 주위나 코 안쪽에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비염을 의심을 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시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음식이나 애완견, 특정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알러지 비염을 의심을 하고 알러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에서 알러지가 증명이 되면 알러지 비염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열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108가지에서 109가지 정도 알러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러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검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알러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할 때는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54종 정도를 피부에 찔러보면서 알러지를 증명하는 검사인데, 만약에 이 알러지가 계절성이다 그러면 이제 뭐 꽃가루나 이제 잡초 화분 뭐 이런 거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통연성이다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 뭐 이런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심되는 거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시행을 해서 알러지를 확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비염이 진단이 되면 지속성,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나누고, 지속적이냐 혹은 간헐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경증 간헐적 혹은 경증 지속성 혹은 중증 간헐적 뭐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이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알러지 증상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비염은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면역 치료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피하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항체가 유도되면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왔을 때 알러지 반응을 적게 일으키거나 혹은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런 면역 치료도 있는데, 소화기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알러지 비염, 천식, 그런 알러지 말치를 예방해서 천식으로 이행되는 걸 방지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꽤 유용한 치료이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거에서 효과를 얻고 있으니까 이런 치료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러지 비염은 학령기 소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7%까지 유병률이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흔한 질환이고 또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잘 조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알러지 비염으로 인한 뭐 코골이나 수면 질환, 뭐 중이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비염 이외에 다른 비염들을 비알러지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감염성 비염, 직업성 비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임상 증상을 조절하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알러지 비염에서 가장 흔한 거는 감염성 비염입니다. 감염성 비염은 말 그대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거나 혹은 세균에 감염된다거나 해서 그런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감염성 비염 중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비염, 요거는 이제 감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기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요 언저리가 감염이 돼서 기침, 가래, 뭐 콧물 이런 증상을 나타냈을 때 감기라고 부르게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환자분들한테 감기 걸리셨네요,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비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기에 비염이 포함되어 있고, 또 비염이라고 얘기해도 이거 감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비염이 감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독감이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이것도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감기입니다. 근데 상기도를 넘어서 폐까지
이런 하기도에도 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 이렇게 나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알레르기 비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증상 자체가 진단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성 비염은 그 직장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 비염이 유발된다. 그럼 직업성 비염이고, 음식 유발성 비염은 특별한 어떤 음식에 의해서 비염이 유발된다. 그러면 음식 유발성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상구 증가증을 동반한 비알레르기성 비염 증후군인데, 천식이랑 아스피린 과민성 그리고 축농증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또 알러지 비염처럼 통연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염 증상으로 내원을 했는데 알러지 검사를 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증상들이 좀 동반되어 있거나 하면 콧물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호상구가 증가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 증후군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러지 비염, 비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약해 보면은 알러지 비염의 발병률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알러지 비염이 아니면 비알러지 비염인데, 비염 환자가 내원해서 확인을 해보면 특발성 비염, 즉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을 잘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호상구 증가증을 동반한 비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될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